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며, 혹은 남들이 웃을까봐 포기하려 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여기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생을 정리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볼 나이인 80을 훌쩍 넘겨 조선 최고의 난관이라 불리는 과거 시험장에 나타난 한 노인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무려 83세라는 나이에 당당히 급제하여 조선 역사를 통틀어 최고령 합격자로 기록된 정순재 어르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노인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붓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사실 60대만 되어도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83세라는 나이는 오늘날의 100세를 훨씬 상회하는 고령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를 겨우 넘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증손잡벌 되는 파릇파릇한 청년들 사이에서 당당히 실력으로 승부에 합격증인 홍패를 손에 쥔 정순재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집념이 만든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재 어르신의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정순재 어르신이 처음부터 노년에 급제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07년 조선 순조 시대에 경상도의 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집안 어른들은 이 아이가 훗날 과거에 급제해 가문을 빛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선비의 자존심만큼은 꼿꼿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해왔다. 너는 반드시 과거의 급제의 조상의 뜻을 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린 정순재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에 그는 사서 삼경을 줄줄 외웠고 15살에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장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서당 훈장은 이 아이는 틀림없이 장원급 제할 인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순재 자신도 과거 급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과거 시험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선비가 몰려와 단 몇십 명만이 합격하는 그 처절한 전쟁터였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실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안의 배경, 인맥, 운까지 모두 따라줘야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정순재는 처음으로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답안지를 작성했고 자신 있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괜찮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듬해에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이 되고 30이 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급제해 나갔고 그들은 벼슬길에 올라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재만 홀로 남아 책상 앞을 지켰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재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는 더욱 책에 매달렸습니다. 45, 50살이 되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이제 그만하게. 이미 나이도 있는데 벼슬을 해서 뭘 하겠나? 차라리 농사나 지으며 편히 살게나. 하지만 정순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60세가 되었습니다. 환갑입니다. 조선시대의 환갑은 큰 의미였습니다.
60해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던 시절입니다. 자식들은 큰 상을 차려 환갑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과거 공부는 그만두실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할 것이요.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노인이 무슨 과거 공부냐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급제한들 몇 년이나 벼슬을 하겠느냐는 비아냥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과거 급제는 이미 입신양명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평생의 집념이었으며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급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65세, 7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자랄 나이였습니다. 손주들이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순재는 여전히 자신의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들과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노안이 찾아와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촛불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손이 떨리면 다른 한 손으로 붙잡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아파도 그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75세가 되던 해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며 편히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정순재를 공부만 하는 이상한 노인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고집불통 늙은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정순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공부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낙방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답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문장을 쓸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그의 문장은 더욱 깊어졌고 학문의 깊이는 더해갔습니다. 그렇게 83세가 되었습니다. 1889년 고종 2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은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이 나이에 무슨 시험입니까? 길도 험하고 시험 일정도 며칠씩 걸립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순재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나는 간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가족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집념 앞에서 그저 숙연해질 뿐이었습니다. 1889년 봄, 한양 과거 시험장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시험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주변의 젊은 유생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길을 잘못 드신 게 아닌가? 혹시 누구 할아버지가 손주를 찾아오신 건 아닐까?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험관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시험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순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입니다. 저는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시험관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돋보기도 없던 시절입니다. 정순재는 온 신경을 집중해 시험지의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종이에 가까이 대고 한자 한자 확인했습니다. 주변의 젊은이들이 휘휘 붓을 놀릴 때 그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는 고된 시험 일정은 젊은이들에게도 체력적으로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초시를 통과하면 폭시가 있고 폭시를 통과하면 전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험장에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젊은 유생들도 지쳐서 하나둘씩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그는 오직 정신력 하나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처음에 그를 비웃던 젊은이들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저 어르신은 대체 뭐길래 저렇게 집념이 대단하신 걸까? 비웃음은 이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써 내려가는 글자 하나하나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학문의 깊이와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관들도 정순재의 답안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글씨는 떨리는 손 때문에 다소 흐트러져 있었지만 문장은 깊이가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의 답안이 화려하고 빠르다면 정순재의 답안은 무게감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한 평생을 학문에 바친 노학자의 내공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정순재는 멀리 뒤쪽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미 83번의 봄을 겪은 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정순재는 천천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맨 마지막에서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재. 시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시험장에 폭풍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유생들이 환호했고 시험관들도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선 최고령 합격자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소식은 곧장 고종 임금에게 보고되었습니다. 83세 노인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보고를 받은 고종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증명하자 고종은 크게 감격했습니다. 이런 집념이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다. 고종은 정순재를 직접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선 정순재 앞에서 고종은 말했습니다. 경의 학구열은 실로 나라의 큰 귀감이로다. 그대의 정신은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요. 고종은 그에게 특별한 품계와 함께 어사화를 하사했습니다. 어사화는 임금이 특별히 아끼는 신하에게 내리는 꽃입니다. 정순재는 떨리는 손으로 어사화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낙방하며 느꼈던 좌절과 비웃음, 아버지의 유언과 가족들의 만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한 송이 꽃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순재 어르신이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60년 넘게 글을 공부만 하는 이상한 노인이라 비웃던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순재를 보자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의 집념을 이해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정순재는 그들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순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60여 년을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평생의 한을 풀고 가문의 영광을 세우며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 급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세월과 싸워 이긴 승전보였고 집념이 운명을 이긴 위대한 승리였으며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정순재 어르신은 급제 후 몇 년 동안 작은 관직을 맡아 성실히 일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88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83세의 급제라는 기록은 600년 조선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발자국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의 위대한 집념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정말 늦은 것일까요? 83세의 꿈을 이룬 정순재 어르신에 비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을 살고 계신 겁니다. 40대라고요? 정순재 어르신은 그때 이제 막 중반전에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50대라고요? 어르신은 그때도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70대라고요? 어르신은 바로 그 나이에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다고 단정짓는 우리 마음이 진짜 장애물입니다. 남들이 비웃는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순재 어르신도 60년 동안 비웃음을 들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은 사람은 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정순재 어르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정순재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책을 쓰고 싶으신가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학위를 따고 싶으신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정순재 어르신처럼 6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바래왕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꿈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정순재 어르신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용기를 주는, 그리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